네, 안녕하세요. 읽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 유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인생의 최종 목표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우선은 제 인생의 최종 목표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가 제 인생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무엇이 되겠다라고 정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우선은 제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강연도 가끔씩 나가는데요. 인생 목표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조금 더 진화된 친구들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이렇게 무엇이 되겠다라고 인생 목표를 많이 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엇이 되겠다라고 정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 좋겠지만 사람 앞날이란 게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루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무엇이 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정해버린 사람들은요. 난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 일이 좌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라는 자괴감이라든지 상실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어떤 힘이 약해져요. 왜냐? 나는 오직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그때 마냥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한다면 어떨까요? 굳이 선생님이 안 되더라도 또 건물주가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돈을 잘 못 벌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어둠의 터널을 조금은 더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꼭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시고 하위 목표로서 내가 이런 최종 목표를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하위 목표를 가지고 살 건지 거기에 무엇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저는 2017년도에 제가 적어놨던 하위 목표들 6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선은 저는 아날로그 기록법과 디지털 기록법 또 독서법으로서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왜 넘버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목표를 정했을까요? 넘버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리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때부터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기록법과 아날로그 기록법 또 독서법으로서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어디에요? 다이어리 맨 앞장에다가요. 그리고 4번째로 제가 하위 목표로 정한 거는요. 아빠 교육으로서도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왜냐? 제가 4년 전에, 지금은 2019년도니까 4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현재 3살, 2살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내가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어떤 아빠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겠죠.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와이프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식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자식들이 태어났잖아요. 지금도 저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100번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표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 표시는 왜 할까요? 아직은 말도 못하는 아들 둘이지만은 이 아들 둘이 시간이 흐르면은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쯤에 아빠와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반복해서 또 많은 책을 읽어줘 왔다. 너희들은 독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책 속에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책들을 읽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반복해서 한 권의 책을 100번씩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람인지라 저도 강연하고 사업하고 또 부동산 임장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또 너무 피곤하고 또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또 아이들한테 또 책도 읽어주기 좀 싫을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싹 지나가면 어때요? 뜨끔하죠. 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또 아들들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또 열심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제 하위 목표는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온리 원이 되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과 마음 건강으로서 온리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 계획으로 쭉 적어놨어요. 저는 1년에 많게는 150회 이상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거든요. 제가 몸이 아파서 강연을 다니지 못하거나 또 어떤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책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처자식을 굶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생명입니다. 몸이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헬스장 꾸준히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일정이 밤 10시, 11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헬스장만 의존한다고 하면 어떻죠? 헬스장을 못 가는 경우가 많으면 그만큼 나는 운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잘 타지 않아요. 설령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해도 항상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9층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왜냐? 무릎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요. 항상 2칸씩 올라가면서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따로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루에 100번씩은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 팔굽혀펴기는 세트를 나눠서 아니면 필 받으면 한 번에 100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팔굽혀펴기가 한 20번, 30번밖에 잘 되지 않아. 더 이상 하기가 귀찮아 하는 경우에는요. 70번이 남았잖아요. 그 70번 동안 아령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스쿼트 자세로 해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100번씩은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몸 건강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책을 읽고 또 어떤 좋은 생각들 또 좋은 글들을 읽고 정신을 맑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놓고 매일매일 좋은 책과 또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거는요. 부동산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적어놨어요. 왜 부동산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냐면요. 저는 결혼했을 당시에요. 7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3천만 원 있었었고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크게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 그러니까 제 돈 700까지 해서 2,700이 있었고요. 와이프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5,700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빚으로 시작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물론 5,700만 원 있었던 것도 어떤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큰 돈으로 이렇게 신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서울에서 살면서 전셋집도 알아보면서 또 예식장도 알아보고 스튜디오 드레스 스드메라고 하죠. 메이크업 그런 것까지 모든 돈을 5,700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요. 전세 대란이 일어났었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과 매매값이 삐친 듯이 치솟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전세가가 7천에서 8천씩 올라버리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어요?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전셋집 하나 못 구하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첫 번째로 정부를 욕하게 되더라고요. 왜 욕했어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쳐서 나같이 선량한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를 욕했고요. 두 번째는 집이 있는 사람을 욕했습니다. 왜냐? 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나같이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야 라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정부 탓하고 집 있는 사람들 탓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전세 대란을 겪으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이었냐? 앞으로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어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4살이 될 때까지 내 집 한 채 마련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는 부동산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 시작했을까요?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책들 위주로? 경제, 재테크 관련된 책을 미친 듯이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책 읽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내가 책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한번 만나서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거의 100% 메일이 옵니다. 왜 메일이 올까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자들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95%는 그냥 책을 읽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낸 저자들은 어때요? 자기 책을 읽고 연락까지 주면은 그 독자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차를 사주거나 아니면 밥도 사주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저자분들이 어떤 특강을 한다거나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어때요? 찾아서 돈을 지불을 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쑥쑥 흡입을 하고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책을 눈으로만 읽고 또 강연을 그냥 눈과 귀로만 들으면은 뭔가 인생이 변할까요?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라든지 저자가 말한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도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매, 공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던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는 법 말씀드렸죠.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꼭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시고요. 이런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하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건지에 대한 하위 목표들을 쭉 하나도 좋고요. 10개도 좋고 20개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하위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해내고자 할 때 반드시 인내, 노력, 끈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요. 욕심을 또 내려놓으시고 꼭 인생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그 목표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한 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많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물러가겠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